소리 나갔네. 아, 진짜 다행이다.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예제로 배우는 스프링 부트 입문의 챕터 3 폼값 검증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한번 해보니까 캡처를 다 하셨구나. 네, 밸리데이션이라는 그런 이걸 뭐라 그러냐, 밸리데이션을 체크? 사용해서 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JSP 같은 이제 UI 폼 입력하는 폼에 대한 값을 검증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쉽게 자동화하면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9, 10, 11, 12 챕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그 다운로드 받으신 것들 한번 쭉 같이 보시죠. 네. 어디 보자. 이 밸리데이션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화면에서도 검증하는 게 있고 서버 단에서 검증하는 게 있는데 여기 책에서는 뭐 화면에서 검증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까지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 악의적인 URL 호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서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저희도 라이나도 1년에 한 최소 2번에서 한 3, 4번 정도 웹 취약성 점검이라는 타이틀로 특히 이제 외부에 노출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이트하게 검증을 해요.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해커가 이제 그 UI의 모든 데이터는 변조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막 조작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걸로 저희한테 과제처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UI의 어떤 항목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서버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SP 서블릿 단에서 또 검증이 돼야 된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스프링의 밸리데이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쉽게 최소한에 대한 검증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형태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롬복이랑 스프링 웹만 추가해서 이제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 폼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 기능은 스프링 웹을 추가하면은 별도의 디펜던시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작업할 때 JSP 사용하기 요구할 때 했던 build.grade 파일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거 지난번에 동일한 파일일 거예요, 아마. 이 부분 한번 올려봤고요. 당연히 이걸 수정을 하고 나면 이제 업데이트 메뉴를 통해서 디펜던시 파일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역시 지난번에 똑같이 했던 이 8081 포트를 지정을 해서 JSP를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기존 거 복사가 많아요. 거의 이제는 프로젝트까지 다 복사를 하더라고요. JSP 이 구조 그대로 맞춰서 여기 웹 INF의 views 밑에 이런 파일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맵핑을 위한 이 파일을 여기에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요 커맨드 객체랑 유효성 검증용 객체를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한 거고요. 지난번에 영 매니저님이 이제 그 진행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 롬복 디펜던시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게터 세터 메소드 작성하지 않고 요 어노테이션만 추가를 하면 소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클래스 저기에는 이런 객체들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다. 그 아웃라인을 통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추가한 롬복 그 디펜던시 추가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컨텐트 밸리데이터라는 이 그 인터페이스, 이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이 그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들어가 보면 이 서포트랑 이 밸리데이트 두 개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동일하게 구현을 했고 이 서포트는 그대로 쓴다고 되어 있고요. 설명에. 그다음에 이제 이 밸리데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유효성 검증에 대한 로직을 이쪽에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컨텐트 DTO 잠깐만 제가 여기 없네. 컨텐트 DTO는 요 아까 그거고 이걸 지금 보면 되겠네요. 그냥 이거만 보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는 얘가 오브젝트 형태로 돼 있고 어떤 이제 클래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구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텐트 DTO 형태로 형변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O에서 아까 그 롬복을 이용해서 했었던 게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수 하나를 설정을 했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이 그냥 이 DTO 객체를 통해서 받은 이 값이 있느냐 요거 정도를 체크하는 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체크를 했는데 뭐 에러가 있다 실제로 이 로직에 의해서 걸러지겠죠. 이 로직에 의해서 값이 비어 있다면 그러면은 요 받은 에러 객체에다가 이 뭐 어떤 에러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리젝트 할 값을 이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주성을 잘하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퀘스트 매핑 쪽에서는 이제 JSP 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값을 보내고 그 유효성 검증을 하고 다시 결과 페이지를 반환하는 그 로직이 여기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1, 2 여기 90, 11, 12 다 요게 나오는데요. 어떤 페이지를 지금 그 첫 번째로 그 루트만 실행했을 때 지금 요 마이 컨트롤러에 도달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루트 그 로컬호스트 8081 루트는 요게 나올 거고 로컬호스트 8081에 인서트 폼이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이 JSP 이제 가보면 되겠지만 이 JSP에서 요 작성자랑 내용이라는 항목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값을 받을 거예요. 아까 유효성 검증했었던 요 작성자랑 내용을 받아들이고 서브밋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이 create라는 URL로 가고 요 컨텍스트는 이게 로컬호스트 8081이 될 겁니다. 그 create로 가면 create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 유효성 검증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유효성 검증 체크의 결과가 정상적이면 그냥 요 페이지, 요 create done page .jsp로 이동을 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요 에러가 있다. 이 로직에서 실제 에러가 있으면 이 done page가 요게 바뀌죠.
이 크리에이트 페이지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인서트 폼, 그러니까 처음 받는 그 폼으로 되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아마 그 페이지 그대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거시기 한 거는 여기다가 얼럿이라도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얼럿이 없으니까 그냥 로그에서만 확인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고, 이 create done JSP는 다른 역할은 없고 정상 유효성 검증을 통과했다면 그냥 어떤 값이 입력됐는지만 찍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이제 요것만 실행을 하면 루트가 실행이 될 거고, 루트는 요게 이제 이 밸리데이터 1번이 아까 요 리스판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여기서 세팅한 데이터가 그냥 화면으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트 폼을 실행을 했을 때는 실제로 요거 이게 제가 이제 누른 이후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서트 폼은 요거 비어져 있는 상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값들을 넣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유효성 검증이 통과를 했다면 이렇게 요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고, create page done.jsp done 페이지 아닌가? 요걸로 이동을 할 거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 페이지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로그 상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계가 여기까지 혹시 잘못됐어요. 왜 3시예요? 요거요? 집에 시계 고장났어?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요. 집에 시계 고장났어요. 아, 3시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아니, 집에 시계가 고장났나보네. PC 시계가. 그러게요. 네. 아.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잠깐 봤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또 다행스럽기도 하게 4가지 이 소 챕터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근데 실제로는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쓸 때 보통 카피페이스트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막 에러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책이 되게 자세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음. 에러 체크하는 부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에러 체크요, 여기. 예, 거기를 여기인가요? 화면에서 아, 어떻게 인터페이스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컨텐트 밸리데이터라는 객체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 객체에서 로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한 거죠. 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뭐 어떤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체크를 할 텐데,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널, empty 이런 기본적인 체크들을 많이 할 건데, 이 개발자들마다 다들 성향도 다르고 코딩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되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체크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제고요. 이거를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자동화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요 객체에서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 로직에 유효성 검증 로직에 오류가 있다면 이 에러 객체에다가 담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 에러 객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페이지에서 되돌려주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요 컨텐트 밸리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밸리데이터를 여기서 호출하거든요. 질문이 나오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은기 매니저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동영 매니저님은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화살표 나- 같은 거 어떻게 만들었나요? PPT로 만들었어요? 화살표는 저기서 만들었어요. 이 픽픽에 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간 거는 밸리데이션 UT를 사용하기예요. 아까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이제 스프링에서 조금씩 공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제공되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복사하기를 이용을 해요. 이거 처음 나왔죠. 그냥 카피 페이스트만 해서는 이 정확하게 복사가 안 된다는 걸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쁘게 복사하는 법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보니까 탐색기에서 먼저 내가 쓰는 거 기존 거를 복사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일단 바꿔줘요. 내가 원하는 걸로 이름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 프로젝트 명이 참조하고 있는 프로젝트 명을 참조하고 있는 몇 개 파일이 있어요. 2개 파일. 점 프로젝트랑 세팅즈 점 그레이드 파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바꾸려는 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명칭이 아니라 요 내부의 파일명을 이렇게 2개 파일에 대해서 점 프로젝트랑 세팅즈 점 그레이드를 새로 바꾸는 그 프로젝트 명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폴더 작업이에요. 폴더에서 파일의 내용만 변경해주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복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메뉴에 요 프로젝트 임포트 기능을 써서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만든 그 새로운 이름의 프로젝트를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그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 그리고 진행을 해주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이쁘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또 아직 이제 기존 프로젝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신규 프로젝트 기준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동 생성해주는 그 스프링 부트 런 프로젝트 그 파일 있죠. 얘를 이제 리팩터의 리네임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는데, 이 기능은 그냥 파일명만 바꿔준다기보다는 그 파일명 안에 보면 클래스명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그 클래스명을 참조하는 엮인 파일까지 다 같이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걸 해주면은 지금은 일단은 거의 뭐 파일 하나의 간단한 수정이라서 간단하게 수정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도 김은기 매니저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요 리팩터 리네임 요거 쓰는 거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별로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테스트 파일도 변경할 거냐고 창이 이제 하나 얼럿창 뜨는데 그때 그냥 예스를 선택해서 다 바꿔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내용으로 넘어갔을 때 이 컨텐트 밸리데이터 이제 유효성 검증 모듈을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우리가 직접 내부적으로 로직으로 구현했던 요 부분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이 밸리데이션 유틸이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reject if employee or white space 이런 기능이 있나 봐요. 똑같죠, 뭐 공백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널 처리하게끔, 그러니까 에러에 이런 값을 넣어주게끔 하는 요 동일한 기능을 요 한 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를 일단 주석 처리하고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스프링 API에서 제공하는 이 util 메서드를 사용한다. 이때 이제 데이터 검증하는 것과 에러 처리하는 것까지 다 이 util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수정됐고요. 리퀘스트 매핑 쪽에서는 아까 이제 잠깐 이것도 2번을 구분하는
작업이고, 이 형태는 다 변하지 않아요. 형태는 그대로 있고, 요쪽에 세부 내용만 좀 바뀌었는데, 요 부분은 그대로 살아는 있어요. 그 전에 봤을 때는 요 클래스를 통해서 유효성 검증을 했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 API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API에서는 결과만 받게끔 돼 있어요. 여기 에러에 세팅되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리절트만 리턴을 받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직접 에러 처리를 한다. 보면 이런 걸 썼네요. 얘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에러. 이게 다음 장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리절트의 get 필드 에러에 이런 항목에 코드를 받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것도 사실 결과는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루트만 실행을 했을 때는 일단 두 번째 테스트라는 거에 대한 확인이었고 똑같이 인서트 폼을 이제 실행을 하면 요 입력 폼이 나오는데 입력 폼에서 둘 다 값을 넣고 전송을 누르면 유효성 검사는 정상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상 페이지가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유효성 검사에 대한 에러 케이스죠. 값을 하나라도 비워져 있거나 뭐 요게 아까 잠깐만요. 어디 있었지? 요거네요. 세 글자 이하로 떨어지면 또 이런 오류를 뱉는다고 돼 있어요. 너무 짧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본 거고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맨 위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뭐 1번 케이스에서 뭐 값이 없을 때 오류, 너무 적게 입력됐을 때 오류, 2번 항목이 값이 없을 때 오류,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것도 사실 거의 또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는 init binder라는 기능을 쓰는 테스트인데요. 이제 그 방금 봤던 우리가 그런 이 기능은 요렇게 지금 우리가 밸리데이터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행을 해서. 요런 이제 그 방법은 뒷장에서 설명을 하건데 강한 결합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할 때마다 이 검증하는 클래스를 실제로 U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하는 케이스가 강한 결합인데 그런 반대로 실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는 약한 결합을 써야 된다. 약한 결합이 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프로젝트 복사하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기준대로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하고 뭐 이거 파일 수정하고 임포트 해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디펜던시를 이번에 하나 추가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번에는 요 스프링부트에서 사용하는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기능을 디펜던시를 쓰기 위해서 직접 추가를 한 줄 해줬고요. 맨 윗줄에 추가를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약한 결합이란 이제 이 컨텐트 밸리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 컨트롤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그
지금 보면은 요거는 주석 처리해놨어요. 요 주석 처리해놓고 이 init binder라는 이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하고 어노테이션 선언을 하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게 선언이 돼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지정을 하면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먼저 실행이 된다. 여기서 보이는 요 인수로 들어오는 웹 데이터 바인더라는 타입의 변수, 이 바인더는 우리가 사용할 유효성 검증 클래스, 요 컨텐트 밸리데이터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등록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김은기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빈을 등록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관리하는 것을 다르게 지정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토와이어드의 개념이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책에 설명한 건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부연 설명 가능하십니까? 몰라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생성할 필요 없이 이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면 이 바인더 변수에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잠깐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필요할 때마다 new를 이용해서 여기서 new를 이용해서 이제 그때 객체 생성을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정을 미리 해놓으면 아마도 이런 바인더 기능을 통해서 웹 데이터 바인더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그거를 이 밸리데이션 그 객체 쪽으로 매핑을 뭔가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능을 한번 주입을 시켜 놓으면, 주입이라고 막 써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메모리에 뭔가 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객체를 쓰지 않아도 이런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테스트 방식도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루트 실행하면 이번에 3번이고요. 인서트 폼에서도 똑같이 이제 뭐 방식도 똑같아요. 이 정상이면은 이 정상 페이지 되돌려 주고 이제 오류 케이스에 대해서 오류를 찍어줍니다. 이게 똑같은 거 저것만 바꿔서 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실까봐 이거까지 더 찍었어요. 시간이 예, 저로서는 참 다행입니다. 이게 테스트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제 마지막 장은 이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은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클래스를 통해서 이 유효성 검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유효성 검증에 대한 그 롤을 스프링 쪽에서 넘겨줘 버려요. 저는 이거 보고서는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일단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전체 기능을 저도 몰라서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까 널 처리나 뭐 길이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더라고요. 점점 더 뭔가 복잡하게 좋은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스프링에서 이런 유효성 검증 알고리즘까지 다 제공을 한다.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 기본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 똑같이 프로젝트 복사 인풋까지는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든 유효성 검증 클래스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해버린다.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스프링의 어노테이션 이 결국은 아까 이 롬복을 사용한 이 DTO 쪽에 지금 변수가 3개 있었잖아요. 처음에
아이디는 지금 없는데 요 라이터랑 컨텐트 쪽에는 요런 유효성 검증용 어노테이션들이 있어요. 이거 널 체크하는 거, empty는 공백 체크하는 거, 그래서 사이즈는 최소값, 최대값, 길이 체크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변수에 담긴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출력을 해라까지 여기다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용도 간단할 것 같죠. 그러면 마이 컨트롤러 가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요 네 번째 테스트다. 그리고 요거 이제 안 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뀌는 거는 사실 요 의미는 제가 더 많이 파지는 못했는데 이 get 코드 쓰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요 메시지 정의한 부분 요거를 요렇게 디폴트 메시지를 설정해 놓은 디폴트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콘솔에 찍어주는 그 기능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이 이닛 바인더라는 어노테이션 썼던 부분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했던 이 바인더는 사용을 안 한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유효성 검증 모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이제 요걸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구나. 이게 이제 밸리데이션을 적용한다는 게 여기에도 어노테이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있을 때는 이제 리절트 객지로부터 에러 대신 코드 대신 메시지로 바로 여기서 출력을 해줍니다. 테스트도 동일하고요. 루트만 실행하면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정상인 케이스는 이렇게 나오고요. 에러인 케이스도 아까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번에는 뭐 맥스와 민에 대한 사이즈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 정상이 아니라 에러인데 되게 잘못 넣었네요. 이게 정상이고 요 나머지 다 에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길이에 대한 에러 처리도 여기 돼 있고요. 값이 있는지 없는지 공백 여부에 대한 에러 처리까지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마음속에 영원히 묻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한 게 이거예요. 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이제 구장에서 하던 게 이제 우리가 네. 구장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있던 부분을 이제 라이브러리 좀 뺐던 부분, 뭐 이 정도도 가끔 이제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2번까지 온 거죠. 그래서 네, 어노테이션으로 해서 널, empty, minmax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MSA 가면 쿠버네티스 하는데 쿠버네티스도 구글이 자기들이 이제 큰 그 거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조각조각 나름대로 문제가 됐던 부분 이쁘게 정리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쿠버네티스라면 이 밸리데이트도 우리도 사실은 늘 프로젝트에서 고민하던 내용이죠. 개별해서 하던 거, 라이브러리 빼놨던 거, 이렇게 하던 거, 어노테이션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랑 똑같이 이제 겪었던 그런 문제를 얘네들은 이걸 이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오픈소스화 하는 거고 늘 고민하던 건 같은 걸 고민하던 영역이었죠. 얘들은 이걸 밸리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우리는 거의 안 쓰는 이제 TDD라고 테스트 드리븐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밸리데이터. 하여튼 우리는 그냥 고민해서 거기서 프로젝트 끝나면 딱 잊어버렸고 얘네들은 이걸 해서 여기까지 발전시켜 놓은 거죠. 그냥 존경스러울 따름이지. 뭔가 진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어노테이션까지 이거 하는 애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고민해서 얘들도 9번에서 시작하고 9번 전에는 개별 프로그램에다 밸리데이션을 넣겠지. 그러다가 라이브러리에서 9번 나왔고 이제 9번에서부터 조금씩 바뀌어서 어노테이션까지 온 거죠.
네. 아까 하면서 또 어노테이션 궁금했던 거는 말씀하세요. 어노테이션 넣을 때 다른 그 뭐 자료를 뭐 디펜던시 넣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까 그 스프링 웹? 웹에서 쓰는 그 잠깐만 아까 그 밸리데이션 뭐였죠? 여기 이니바인드 썼을 때였나? 아까 여기였나? 폼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은 스프링 웹만 추가하면 별도 디펜던시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까 이닛 바인더였나요? 여기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는 요걸 추가했었어요. 요거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요걸 추가하면은 그 어노테이션 쓸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 공백이나 이런 기계적인 체크는 요게 참 좋아 보이는데 편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사실 비즈니스에 대한 밸리데이션인데 뭐 그걸 줄여주는 부분은 없을 거니까 그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아, 그러죠. 근데 또 이게 이제 DTO에다 놓잖아요, 지금. 이게 네네. DTO가 우리 레이어가 세 군데가 있다면 여기 DTO에다 한번 넣어놓으면 이 밸리데이션은 꼭 그 처음 레이어에서만 아니라 중간 레이어에서 체크하고 계속 체크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DTO를 우리 레이어에서 컨트롤에 서비스 갈 때 서비스에서 다오 갈 때 이 부분이 다 체크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PK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 안 하게끔 음, PK에서 값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필드 두 개에 대한 조합에서 밸리데이션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밸리데이션 이런 부분은 비즈니스 밸리데이션은 비즈니스 로직이지 그냥. 네네. 그래도 이 부분도 되게 깔끔해지죠. 깔끔해지고 여러 레이어에서 할 필요 없고 여기 DTO에다만 딱 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제 녹화는 이제 종료해도 될 것 같고요. 왜, 이제 지금부터 해야지 왜 녹화를 좀. 영매니저님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한 주만 좀 건너뛰고 다음 주에 저기 영 매니저 동영 매니저야. 접니다. 아이, 예. 아이 그건 그런